네, 공감이 필요해 함께하고 있는 우리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 네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펀미디어 대학생 기자단의 미녀 리더라고 자칭 소개하는 최윤선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미녀 리더라고 한 적 없어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로 고생하고 있는 최윤선 기자입니다. 언제 봐도 좀 상큼발랄합니다. 네, 자 이어서 영원한 대학생을 꿈꾸는 지난주에 첫 방송 이후 많이 기가 죽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진혁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로 인사드리는 펀미디어 김진혁 기자입니다. 저번 주에 너무 떨어서 오늘도 너무 떨리지만 덜 떠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참 순수한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언론인을 꿈꾸는 언제나 정말 똑 부러지는 이야기만 전해주시는 분이에요. 강지민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벌써 4월인데요. 저는 이제 중간고사가 다가오고 있어서 학점을 잘 따기 위해 요즘 공부에만 집중하고 있는 강지민 기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아나운서를 꿈꾸는 잔말거진 여자 MC 공석 자리를 노리고 있는 김주연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개강 5주차죠, 벌써. 저는 이제 피로가 쌓이고 쌓이다 못해 자도 피곤한 펀미디어 김주연 기자입니다. 그래요. 반갑습니다. 자, 네 분은 이제 기자단이면서 동시에 또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오늘 더더욱 많이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보죠. 오늘의 주제, 어떤 주제 준비해 주셨나요? 네, 입사 의지를 떨어뜨리는 면접 질문입니다. 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요, 이제 서류 전형이 다 마감이 되고 곧 면접이 이제 시작이 될 건데요. 솔직히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서류 광탈이잖아요. 네. 서류 광탈도 문제지만 면접에서 떨어지는 것도 진짜 못할 짓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인사 담당자들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또 구직자 10명 중 6명은 면접관의 태도 때문에 불쾌한 적이 있고 10명 중 9명은 면접 이후에 취업 의지가 꺾인 것으로 나타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자, 면접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질문에 상황에 처하게 되지만 입사 의지를 떨어뜨리는 질문을 하는 면접관들도 간혹가다 덜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바로 이야기 나눠보죠. 입사 의지를 떨어뜨리는 면접 질문, 어떤 질문들이 있습니까? 네, 제가 알아보다 보니까 네. 너무 슬픈 거예요. 어떻게 이런 질문을 들을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회사에서 일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됩니까?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거 왜 지원을 했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동안 뭐 해봤어요? 이런 질문이 있고, 근데 이런 게 대부분 지원자를 무시하는 발언이에요. 그쵸. 또 부모님 직업이나 재산, 이렇게 사생활을 물어보는 질문도 있더라고요. 또 제가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출신 학교를 잘 모르겠다. 무슨 대학교예요? 거기 어디 있어요? 이런 질문이었어요. 진짜 이거는 그 사람의 직무 역량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질문들이고, 그렇죠. 예, 진혁 기자가 조사한 또 최악의 면접 질문 어떤 게 있어요? 이건 제 선배가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요. 예. 모 기업의 임원 면접에서 겪은 이야기인데 면접관 분께서 자네는 집이 좀 잘 사는가? 라고 여쭤보셨대요. 예. 그래서 저는 평범한 가정에서 아버지 직장 다니시고 어머니 전업주부로 일하시는 평범한 집에서 자랐다고 했는데 그때 면접관께서 나는 자네가 30살까지 한 게 없어서 집이 너무 잘 사는 줄 알았다고 비아냥을 대셨다고. 성대모사 잘하시네요. 예. 그래서 되게 가슴 아팠어요. 먼저 30살까지 한 게 뭐냐고 물었으면 오히려 괜찮았을 텐데 앞에 그런 질문을 던져서 더 가슴 아팠다고 합니다. 그래요. 왜 울어요? 본인 얘기인가요? 그런 거 아니죠? 친한 선배라. 친한 선배. 예. 참 이럴 때는 어떤 굴욕감, 모멸감 이런 거 느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지민 기자가 조사한 최악의 면접 질문은 뭐예요? 네, 저도 선배님한테 이제 어떤 면접 질문이 좀 당황스러웠냐고 여쭤봤는데 그 정도도 모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딱 들었었을 때 무시하네요. 네, 그쵸.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이 정도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회사를 지원했지? 이런 식으로까지 나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 좀 많이 당황하셨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답변하면 좋을까요? 네, 이럴 때는 그런 분위기 자기 페이스에 말리지 말고 자기만의 페이스를 확실히 유지하려고 하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 부분은 확실히 압니다 하면서 자기가 아는 쪽으로 끌고 오는 그런 힘도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자, 그런 질문도 많이 받아봐야지 이제 그런 매뉴얼이 생기기 마련인데 처음 받아보면 사실 많이 당황하기 마련이죠. 주연 기자도 조사해 오셨죠? 네, 최악의 면접 질문, 면접에서 도대체 이런 질문은 왜 하는 것일까 싶은 질문들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술 마실 줄 알아요? 노래 잘 불러요? 아니면 장기자랑 할 줄 아는 거 있어요?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시면잡기적인 질문이다. 이거는 거의 뭐 예. 회식에서 술 마시고 노래 부르고 뭐 춤춰야 된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황당하죠. 그리고 또 사장님이 이 완벽주의자라 싫은 소리를 많이 하시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도 한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싫겠죠. 그렇지만 싫은 거 싫다고 말 못하는 우리 취준생한테는 굉장히 황당한 그쵸. 질문이겠죠. 네. 그래요. 참 질문들의 유형이 너무 좀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뭐 모든 기업이 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종종 이런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더더욱 힘들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으면 취업 준비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요즘 용어로 헐 뭐 이러겠지만 어떤 생각들을 하던가요? 사실 저는 이 질문을 보고 제가 그 취준생의 입장이 된 것 같아서 너무 막 속상해요. 나라면 진짜 어땠을까? 네, 제가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이게 취준생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먼저 당황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하지만 아까 지민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페이스를 유지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답변을 어떻게든 한다고 해요. 하지만 면접이 끝나고 나면 난 망했어. 난 떨어질 거야. 이러면서 특히 자괴감에 빠지고. 그렇죠. 여성 지원자의 경우는 많이 우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 막 선배님들도 보면 나 떨어졌으니까 오늘 술 마셔야겠다 이러면서 우시고 그래요. 네,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또 이런 일들이 생기면 해당 기업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나빠지게 되죠. 그렇죠. 네. 사실은 면접을 보는 지원자지만 그 면접장 문을 나가는 순간 고객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 이미지도 좀 고려해서 면접관들이 이런 질문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보고요. 근무 환경이나 우리 회사 연봉이 좀 낮은데 자네 괜찮겠어요? 이런 질문도 많이 하죠.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신혁 기자? 보통 이럴 때는 구직자의 스펙이 지나치게 좋거나 너무 완벽하다고 느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는 보다 강력하게 이 회사 아니면 안 되겠다. 난 입사를 해야겠다. 강력한 의지를 더 표명하시면 좋다고 합니다. 오히려 더 난 괜찮다. 다닐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네. 당황하지 않고. 네. 예. 스스로 당황하셨어요. 스스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질문에서 막 이렇게 눈동자가 흔들리고 말을 횡성수설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점수가 깎이니까 잘 대처를 해 나가야 되겠죠. 출신 학교에 관련된 질문은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까 뭐 학교 인지도를 막 물어보기도 하고 막 그런다던데. 네, 그렇죠. 학교 학벌이 좋은 경우에는 이 정도 학벌이면 우리 회사에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 지원해도 다른 데 금방 갈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질문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만약 학벌이 조금 낮은 경우라면 이 학교가 어디지? 이러면서 이 학교에서 배운 걸로 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에 공헌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앞에 학교를 조금 무시하는 발언을 한 다음에 질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절대 당황하지 말고 자신의 학교에서 배웠던 자신만의 경험과 그리고 이 회사와 연결지어서 어떻게든 설명해 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오히려 더 당당하게, 당돌하게 때로는 얘기를 해야 되겠군요. 그런데 제 친동생 얘기인데 얼마 전에 그 면접을 봤는데 그 면접관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한 명이 계속 핸드폰을 보더래요. 이렇게 자기소개서 이런 거 보면서 핸드폰을 계속 이렇게 하더래요. 그러니까 정말 이 회사를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조심스럽게 했었는데 실제로 의지가 많이 꺾이죠, 이럴 때. 네, 그렇습니다. 네, 면접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같이 스터디를 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할 정도로 굉장히 좋게 봤던 기업이었는데 이러한 면접관의 태도 때문에 면접 위에 완전히 마음이 돌아선 경우도 있다고 해요. 예. 네, 이분은 면접 맨 처음에 하는 그 1분도 채 안 되는 자기소개하는 동안에 면접관이 무려 2번씩이나 휴대전화로 통화를 했다고 합니다. 비슷한 경우네요. 네, 예. 그뿐만이 아니라요. 이 마지막에 그 면접관께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런 질문을 하고 나서 말을 시작하자마자 거의 다시 또 전화기를 들어서 통화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기업은 또 말을 하면 알만한 그런 대기업인데도 이런 면접관이 이런 태도를 한다는 것은 정말 그 면접을 보러 간 사람으로서는 황당한 일일 것 같네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입사 의지를 떨어뜨리는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앞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면접관들이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지극히 일부 면접관들의 질문일 테고 아무튼 이런 방송을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마냥 뭐 이런 상황을 탓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도 나는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이야기 나눠봤으니까요. 이번에는 yes or no 토크로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들의 좀 더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면접관의 말, 행동, 면접관의 말이나 행동을 보고 나는 탈락을 예감할 수 있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들어주시죠. 하나, 둘, 셋.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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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저는 다 yes 드실 줄 알았거든요. 대충 딱 보면은 탈락이다, 합격이다 예감이 나온다고 하던데 no예요? 네, 저는 사실 일반 사람들의 경우 그 MC님처럼 난 떨어졌을 거라고 생각하기 마련인데 네. 제 경험으로는 아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반대의 경우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막 제가 뭐 인턴이나 그런 거 면접을 봤을 때 저한테 막 압박 질문을 막 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 저도 면접이 끝나면 나 망했어 막 이렇게 집에 간 경우가 많은데 합격 소식을 들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 자랑은 아니지만 네. 자랑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면접관님들의 압박 질문에 당황하지 않고 내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합격의 소식이 꼭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요. 현장에서의 순간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진혁 기자도 no. 네. 보통 뭐 명접을 망쳤다는 사람들이 붙고 뭐 잘 봤다 이제 붙을 것 같다 하는 사람들이 떨어지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또 저도 펀미디어 기자단 면접 때 진짜 망했어요? 떨어졌구나 했는데 순간에? 네, 지금 여기 있는 걸 보면 예. 네, 면접도 비슷하지 않을까 입사 면접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 순간의 느낌은 역시나 뭐 중요한 게 아니군요. 강재민 기자도 No. no. 네. 저 대학 들어올 때 저도 면접을 보고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면접을 다 하고 이제 나가려고 이제 문을 닫고 이제 나가는데 그 문틈 사이로 면접관님 표정을 봤어요. 네, 고개를 이러시더라고요. 아니다, 막 이런. 네, 저는 그 결과날까지 그 머릿속에 그게 계속 플레이 되는 거예요. 떨어질까 했는데 딱 이렇게 붙어가지고 열심히 다니고 있는 거 보면 그렇게 면접관님들의 행동에 대해서 너무 막 마음 쓰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준비한 만큼 열심히 하면 분명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전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요. 또. 네. 김주영 기자도 노 들었죠? 네. 지금 다 거의 비슷한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분위기 상에서 뭐 살벌한 분위기였다, 면접관이 표정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뭐 불합격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또 다른 경우가 많으니까요. 네. 그 현장에서 나 불합격인가 이렇게 바로 딱 판단하시고 포기해버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yes or no 토크는요. 면접관이 지켜주길 바라는 에티켓이 있다입니다. 맞으면 yes, 틀리면 no. 하나, 둘, 셋.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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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no. 오, yes 대 no로 나뉘었어요. 일단 yes 쪽 의견 두 분 중에 한 분만 들어볼게요. 언니가 말씀하세요. 언니 나오네. 우리 최윤승 기자가.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예스를 들었는데요. 권위 있는 말투나 무시하는 말투는 뭐 그냥 면접관님들이 이 회사의 뭐 자존심이라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말꼬리를 잡고 계속 질문하시는 면접관님들이 계신다고 해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이야기할 때도 말꼬리가 잡히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취준생들은 그렇게 되면 머리가 배치장처럼 되고 그래서 다음 말을 할 수가 없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지켜달라. 네, 지양해 주시고 편한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최소한 그 정도 에티켓은 지켜달라.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분은 이제 노인데 어떤 분 의견 들어볼까요? 우리 지민 기자. 네, 면접은 제가 생각하기에 사회로 나가기 전에 준비 단계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면접관님께서 이제 그렇게 막 압박 질문하시거나 심하게 하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사회에 나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분명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저기 에티켓 좀 지켜주세요 라고 말씀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면접에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이럴 때는 이렇게 대응해야지 라는 것을 면접을 통해서도 배운 다음에 후에 사회에 나가서 그걸 활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어떤 면접관님을 만나도 그걸 극복하고 반드시 합격하고 말겠습니다. 에티켓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극복 의지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입사 의지를 떨어뜨리는 면접 질문에 대해서 기자단 네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가뜩이나 취업 스트레스 때문에 힘든데 면접장에서까지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서글프고 어떻게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께 늘 힘이 되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마지막 인사는 우리 김주현 기자와 진혁 기자 두 분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힘내라는 응원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한 인사 담당자께서 많은 지원자들이 이 회사에 지원할 때 자신을 꼭 뽑아달라는 그런 자세로 지원을 하는데 사실 인재가 필요한 입장은 회사 측이라고 하면서 이 구직자들이 본인에 대한 자신을 좀 갖고 내가 이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자세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면접에서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이 기업을 선택했다라는 자세로 자신감 가지고 계속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우리 진혁 기자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저번 주보다 덜 떨겠다고 했는데 오늘 더 떨어서 취준생 여러분은 면접 때 오늘 저처럼 떨면 진짜 광탈합니다.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우리 진혁 기자도 힘내시길 바랄게요. 네. 자, 우리 또 네 분과 아주 살아있는 이야기 들은 것 같아서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공감의 필요의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요, 펀미디어 사이트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죠. 네, 들려주셔서 많이 글 남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소개해주신 네 분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